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어쨌든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해외 증시 쪽이 좀 안정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나스닥이 밀렸다가 올라간 건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51선을 이틀 연속해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유지가 되고 관련된 재료가 51선 부근에서는 좀 흡수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국제유가도 지금 97달러, 98달러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00달러 밑에서 안착이 되려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인데 2년물 국채금리가 2.46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66 이게 역전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주식, 원자재, 채권 전부 다 안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반등한 거고, 근데 어쨌든 수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반등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쳐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면 이후에 이제 긴축의 강도는 세지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이틀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좀 하락을 멈추거나 약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반등했던 거에 비하면은 지수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너무 조금이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예상치 상회에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송에 넣으려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그거 잠깐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이게 2009년도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주가 상승폭, 등락폭을 보여드리는 건데, 좀 이례적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2년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적의 피크인가 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려면 올해가 실적 피크고 내년부터 역성장한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되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 자체 문제보다는 시황의 문제,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에서 답을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좀 주춤하면서 또 밀리면서 지수의 반등폭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가 됐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1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2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9위까지를 놓고 보면 2차전지가 3개고요. 다음에 게임주가 3개고, 다음에 이제 또 제약 관련된 계열주가 또 3개가 되고, 이렇게 종목들이 분할이 돼 있어요. 예, 333으로 이렇게 좀 분할이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제약은 약간 시총이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고, 게임주도 좀 고점 대비 줄어드는 상태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2차 전지가 확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지수 자체는 또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도 재편이 돼버렸다. 이 점도 오늘 대단히 특이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4,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고, 코스닥도 팔았는데 4,500억 중에 4,300억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빼면은 또 매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죠. 예, 지수는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도 아니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투매가 나오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고, 또 금융투자가 이제 장 초반에 매도했다가 후반부에 매도를 대폭 줄였거든요. 근데 아마 금융투자는 제 생각엔 다음 주 만기 전후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매수 사이클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초반만 고전하면 수급은 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팔면서도 거의 한 놈만 매수하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2차 전지 이외에는 뭐 다른 종목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주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채권, 원자재 이게 안정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 여차하면 100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100을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즈음 됐을 때 달러 강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좀 안정이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달러 강세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환율 올라갈 때 좀처럼 매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그 10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지 요 부분들. 근데 이게 내려가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져줘야 이게 또 연동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2분기 결제 기준으로 2분기 접어들면서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얼마 전인데 다시 또 매도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만기 전까지 또 이제 파생 시장을 위한 어떤 변동성 키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그 즈음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는 오늘 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매도가 집중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외국인들이 그냥 만기 의식하는 건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어제같이 막 전업종을 다 파는 그런 형태가 되면 만기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파는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도의 어떤 특성 이것도 좀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잠시 후에 제가 표로 보여드릴 건데 배당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까지 배당금 지급이 진행이 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자금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금 지급에 따른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또 이제 종목별 어떤 다양화, 또 이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화학, 이게 사실 쭉 한 고리로 보면 화학 관련된 종목이긴 해요. 이런 게 연결고리가 쫙 보면.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반응하긴 했지만 리오프닝도 또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오늘은 그냥 2차 전지의 날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좀 확산, 자동차, 리오프닝, 뭐 반도체 대형주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대로 이것만 가는 거는 또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좀 확산이 되는지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무슨 표냐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배당금 지급하는 기업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18페이지까지 나오잖아요. 19페이지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근데 18페이지고 이게 한 페이지에 30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만 일주일 동안 500개가 넘는 기업에 배당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좀 수급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식 코스닥 쪽에 특히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면밀하게 이 기간 동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ADR이 높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와 하고 막 자신감 있게 쭉쭉 올라가거나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근데 이제 실적주라든가 이런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한정된 어떤 차별화 장세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 종목 수급을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